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의 채용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후에 있을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까지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시면은 무슨 차인지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저도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데 제네시스 정말 좋은 차다.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쌍둥이적인 건물이죠. 현대차, 기아차가 멋지게 있는 양재동에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 하신 거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키워드를 5개를 골라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의 잡페어, 두 번째로 인문계를 공개 채용하겠다, 세 번째로는 현대자동차의 수직 계열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네 번째 제가 강조드리는 현대자동차의 키워드죠. 고급차 전략, 친환경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넥티드 카, 이러한 키워드가 현대자동차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하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알파 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면은 사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살짝 말씀드릴게.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날짜가 바로 잡페어가 열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강의를 보시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 잡페어에 가셔서 멋진 결과를 만드시길 먼저 바라겠고,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현대자동차의 잡페어인데 일단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올해는 지금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위에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잡페어의 광고 카피가 What makes you move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현대자동차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카피에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현대자동차는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집중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감성적인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멋진 광고들을 보면 정말 현대자동차, 자동차 사고 싶다, 저런 멋진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물리적인 이동거리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감동까지 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 얘네들 지금 현대자동차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로 아이언맨 슈트도 지금 만들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감동까지 실현하는 회사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자, 두 번째로 잡페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잡페어에 들어가시면 자기 PR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PR이 뭐냐? 나의 열정과 끼를 보여주면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통해서 너에게 서류 전형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사전 신청자 중에서 250 자기소개에 선정된 자를 뽑고, 두 번째로는 현장 신청자 중에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는 서류 전형에 면제권까지 부여하는 혜택을 주니까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놓치셨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다음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잡페어에 가셔야 될, 여기서 줄을 쓰신 뒤에 멋진 기회를 잡으셔야죠. 자,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인문계 공개 채용,
이게 뭐냐?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제가 기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3월달 기사고 제목을 보시면 현대차는 인문계는 상시 채용만 한다. 그 말은 뭐냐? 인문계는 공개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인문계 출신인 저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사였는데, 자, 그 이유를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올해부터 인문계 출신은 상시 채용으로만 하겠다. 그 이유는 유능한 다양한 방식의 채용 형태로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시면 2016년도 기사죠. 자, 제목만 먼저 볼게요. 현대차 2년 만에 인문계도 공채로 뽑겠다. 이 소식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인문계 학생들 어떻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공개 채용으로 다시 인문계를 뽑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 공채 때 이공계, 인문계 출신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강의를 보시는 인문계 출신 여러분들, 현대차 안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현대자동차에 인문계를 채용을 안 해. 그럼 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살펴본 결과가 현대자동차에서는 상시 면접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채용 전용 면접장인 H스퀘어를 현대자동차 사옥에 만들어서 이곳에서 지원자들의 일부를 뽑아서 면담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정말 수시 채용, 상시 채용, 공개 채용,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의 잡페어, 상시 면접 제도, 다양한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채용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유능한 인재, 그리고 현대를 잘 아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검색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현대자동차의 그룹의 수직 계열화라는 키워드로 담아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장 윗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회사들이 윗부분에 포진해 있죠. 완성차, 부품사, 철강사 이런 등등등의 회사가 있는데 모비스도 보이고 기아자동차도 보이고 그리고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고 이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은 카네스라는 회사가 보이는데 저 카네스라는 회사는 뭐냐면 독일의 지멘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와 현대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죠.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그룹 자체가 1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해라라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채용, 1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번 표를 가져와 봤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제철이 현대 철강 제조를 담당하고 그 주변 회사가 하이스코, BNG스틸인데 하이스코는 지금 제철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부품을 만들어서 최종 과정인 완성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계열사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감동을 주고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이 얘기를 좋아할 것 같아서 현대자동차는 어떠한 계열사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지와 연봉은 비슷하다. 왜냐? 수직 계열, 어느 한 계열사를 빼서는 완성을 할 수 없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업을 선택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복지와 연봉, 그리고 1차 협력사인 정말 유명한 회사 있죠. 한일위아. 연봉 현대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에 지원을 하시되 다만 나의 전공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회사에 더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소신껏 지원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적으로 수직 계열화에서 아셔야 될 내용, 제가 계속 강조하는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조차 중요치 않은 게 없어서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친환경차, 커넥티드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 먼저 표부터 한번 보실게요. 제목은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연도별 판매량과 판매율의 변화입니다. 자, 판매량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판매율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판매량,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판매 대수를 보면은 11년부터 15년까지 점진적으로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판매율을 보면은 11년부터 15년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대수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팔긴 팔지만 증가율에 보니까, 증가율 혹은 감소율을 보니까 그 판매율의 정도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과거까지는 많이 팔아서 잘 살자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고급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먼저 보시면은 제가 키워드를 적어봤어요. 커넥티드 카, 이게 뭐냐? 뭐 영어로 써 있는데 일단 한글만 볼게요. 초연결 지능형 자동차다. 여기에 담겨지는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을 넘어서 정말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을 주는 하나의 재화다. 때문에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죠. 뭐 자동차에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정말 정보도 얻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부분까지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홈과도 연결이 되는 하나의 커넥티드 카를 이제 현대자동차에선 집중하겠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와 스마트 홈을 연계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사업력을 강화시키겠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브라질을 일단 보시면은 브라질은 사탕수수, 정말 사탕수수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세계 최고로 재배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를 개발해서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브라질에 진출해서 그러한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시장의 상황이 바이오 산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역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에탄올 연료차 등의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급차 전략, 판매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고급차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키워드로 사업 전략을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두신 후에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자동차의 알파 엔진을 가져왔는데, 뭐야 저거는 또 저게 무슨 채용에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알파 엔진이 뭐냐면, 자,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적의 엔진을 개발했다.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의 알파 엔진이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에서 엔진을 공급받았었는데,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알파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 두 번째로 제가 적어둔 거는 실패는 도전의 이유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시작할 때는 미쓰비시에서 엔진을 공급받았어요. 많은 부품들을 다른 여타의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자동차의 완성차를 내보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미쓰비시 말고 우리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해서 포니 등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굉장한 성과를 얻었죠.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포기를 했다면은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없었겠죠. 때문에 따라서 제가 실패는 도전의 이유다. 이 말은 현대자동차는 실패를 도전의 이유로서 잡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인재를 선호하고 기업 문화 자체가 도전을 하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키워드로 잡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행동 방식이라든가 키워드가 묻어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파 엔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대자동차의 채용 프로세스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앞으로 입사 지원을 하실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윗부분에 여기 윗부분은 플랜트, 파워트레인 다 전반적으로 이공계를 위한 과정이고 이 아래쪽은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다시 인문계가 공개 채용을 시작할 인문계 쪽 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략 지원 부분은 상품 전략, 마케팅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돼 있고 관련된 전공은 무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학과를 나오셨더라도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하시고 도전하실 수 있는 순간이 왔고 이제 이번에는 꼭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채용 프로세스인데 자, 첫 번째로 기타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원 접수, 그 다음에 필기시험, 면접 전형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필기시험에서 역사 에세이를 보고 있죠. 역사 에세이, 이거 역사 어떻게 해야 돼? 이공계 학생들, 역사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역사 에세이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은행에서도 특정한 이름을 얘기를 한다면 하나은행에서도 논술 전형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에세이 부분에 논술 부분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 공부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실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에세이는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 정도를 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출해 내느냐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되지 여기를 자격증 정도로 심오하게 파고드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현대자동차에 주목할 만한 계열사. 현대자동차는 다 좋아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열사를 가건 1차 협력사, 한일이와 꼭 기억하시고, 어떤 계열사를 가던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연봉을 제시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4개 정도를 뽑아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 제철 이 4개의 회사는 현재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왜 투자가 증가하냐면 친환경차, 고급차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굳이 주목할 만한 계열사를 뽑자면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4개의 계열사가 있으니까 이 4개의 계열사에서는 채용 인력이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Q&A 시간이 왔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현대자동차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이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Yes, 중복 지원 가능하다. 어디든 다 지원할 수 있다, 중복적으로. 다만 시험은 한 군데에서 본다. 때문에 중복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혹은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전략적으로 지원은 하되 마지막으로 필기시험은 한 번뿐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는 스펙을 많이 본다. 자, 뭘까요? Yes. 사실 현대는 스펙을 많이 봐요.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도 학생이 한 명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들고 왔는데 저 현대자동차 붙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인적성이랑 면접 좀 준비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소개서 보니까 완전히 별로야. 근데 스펙 정말 좋죠. 토익 만점, 오픽 만점, 해외 거주 3년 이상, 이러한 스펙을 많이 보긴 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기간 산업을 유지하는 회사들은 진짜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필요한 인력을 뽑고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뽑아서 그 인력에 대한 능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바로바로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 기간 산업을 유지하는 이 회사에서 일반 어떤 기타의 지원자들을 뽑았을 때 교육을 시켜서 가치를 창출해내기까지 걸리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스펙을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현대자동차가 자기소개서는 정말 다 읽고 있으니까 스펙만이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전공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아. 나는 전공을 예전에 성적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공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전공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셨던 간에 그 전공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 전공에 맞추어서 회사를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스펙을 많이 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공과 그리고 경험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스펙을 이길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현대자동차 합격 자소서 똑같이 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의 담겨진 마음은 조금 이해가요. 사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지원했을 때 합격을 했는데 하반기 때 또다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상반기 때 지원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하반기 때 조금 수정해서 낸다면 조금 이상해지지 않을까? 혹은 담당자가 봤을 때 기존과는 좀 좀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건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상반기 때 지원했던 내용과 하반기 때 지원 흘러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상반기 때 그 이후에 다시 지원하는 행동 방식이 바뀌지가 않을 수가 있냐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도 지원한 이력은 반드시 남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다시 제출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재지원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적던가 아니면 그간의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이 바뀐 내용을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혹은 이력서에 담아서 그 내용을 충실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상반기 때 내용 그대로 하반기 때 작성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합격 자소서 똑같이 내도 될까요?에 대한 답은 NO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자동차의 채용 분석이었고, 자, 이 채용 분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반드시 담으셔서 이후에 있을 자기소개서 면접에 녹아내리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자기소개서 면접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이 되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